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6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4억 6천만 원이 이월이 됐고 37회차의 경우는 주말 K리그와 J리그 경기들로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말씀을 드려볼 예정인데 K리그의 경우는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고 주중에 K리그나 J리그 경기들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수요일쯤에 올라가던 영상을 오늘 올려드리는 거고 그만큼 오늘 쭉 들어보시고 일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분석도 해보시고 금요일에 제가 올려드리는 최종픽 영상도 시청을 하시면서 분석을 하시면 많은 최종픽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일단 화요일 밤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대 중국 월드컵 예선 경기가 시작을 할 텐데 김도훈 감독님 체제에서 유로파 잘 나가는 에이스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서 싱가포르를 7대 0으로 두드려 팼기 때문에 이번 중국 또한 대한민국 선수들 무조건 상대로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 개털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이 승리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손준호 선수가 중국에 억울하게 좀 구금됐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분풀이도 좀 할 겸 1대0, 2대0 같은 경기 말고 완전 다득점 대승으로 중국의 축구 현실을 좀 참교육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축구 응원하면서 시원하게 중국을 상대로 참교육하는 경기 보면서 맥주 한 잔씩 하면 좋을 것 같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는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의 정리본은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정리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골때리는 TV 멤버십 가입금액 4,99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니까 꾸준히 저희 골때리는 TV 배팅맨과 함께 축구토토 즐기실 분들은 가입하셔서 편하게 영상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얼마 전에 게시글을 올려드렸지만 5월에 멤버십 전용 밴드 프로토 공유 최다 적중자는 66회 적중으로 카파님이 선정이 되셨고 최고 배당 적중자는 통큰 태산북두님이 57.1배 적중하셔서 선정이 되셨기 때문에 두 분께는 각각 10만원씩 상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포항스틸 대 대전 하나. 자, 포항스틸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포항스틸의 승무패 확률 승 43%, 무 38%, 패 19%로 포항스틸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포항스틸의 승 46%, 무 54%, 패 0%로 역시 포항스틸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포항스틸은 홈에서 7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원정팀 대전 하나는 원정에서 7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포항스틸 기준 3승 1무를 기록 중이고 포항스틸 홈에서는 2승을 기록 중입니다. 일단 원정팀 대전의 경우는 황선홍 감독님께서 새롭게 부임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전술, 어떤 선수들을 선발 기용할지는 까봐야 알겠지만 사실상 대전에서 성적 부진 사유로 2020년도에 한 시즌도 못 채우고 사임을 했었고 최근에는 U23 국가대표팀도 파리올림픽 진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전 팬들이 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부임을 하고 첫 경기라고 하더라도 11위인 대전이 특별한 영입자원 없이 갑자기 리그 3위를 기록 중인 박태하 감독의 태하 드라마 포항 원정에 가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란 기대가 되지는 않네요. 자, 2번 경기 산프이로 대 도쿄베르. 산프이로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산프이로의 승무패 확률 승 38%, 무 52%, 패 10%로 산프이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산프이로의 승 46%, 무 39%, 패 15%로 역시 산프이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원정팀 도쿄베르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리그에서는 없었고 리그컵 경기에서 2대3으로 산프이로가 도쿄베르 원정을 가서 승리를 기록했었네요. 자, 3번 경기 교토 상가 대 삿포로.
교토상가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교토상가의 승무패 확률 승 55%, 무 27%, 패 18%로 교토상가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교토상가의 승 50%, 무 25%, 패 25%로 교토상가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교토상가는 홈에서 8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네요. 원정팀 삿포로는 원정에서 3경기 연패와 8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교토상가 기준 2승 2패를 기록 중이고 교토상가 홈에서는 2승으로 양팀 모두 홈에서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 대 우라와 세레소 오사카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세레소 오사카의 승무패 확률 승 30%, 무 25%, 패 45%로 세레소 오사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세레소 오사카의 승 37%, 무 26%, 패 37%로 역시 세레소 오사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세레소 오사카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우라와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세레소 오사카 기준 6승 4패를 기록 중이고 세레소 오사카 홈에서는 4승 1패를 기록 중으로 무승부가 없었다는 게 특이점으로 보이네요. 자, 5번 경기 광주FC 대 김천상무. 광주FC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광주FC의 승무패 확률 승 30%, 무 10%, 패 60%로 광주FC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광주FC의 승 29%, 무 14%, 패 57%로 역시 광주FC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원정팀 김천상무는 이번 시즌 11경기 무패 및 원정에서 4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광주FC 기준 4패를 기록 중이고 광주FC 홈에서는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김천 상무가 이번 시즌 미친 활약을 보여주면서 현재 리그 2위에 올라와 있지만 역시나 주목해야 할 점은 2위까지 올라갈 때까지 공격 포인트를 열심히 쌓아줬던 주축 자원들이 말년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신빙 2등병 자원들 이동경, 이동준, 맹성웅, 원기종 같은 기대되는 신병들이 활약을 해줘야 될 텐데 과연 들어오자마자 김천 상무의 팀워크가 바로 맞을 수가 있을지 이 경기 역시 좀 까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자, 6번 경기 강원FC 대 수원FC. 강원FC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강원FC의 승무패 확률 승 31%, 무 31%, 패 38%로 강원FC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강원FC의 승무패 확률이 모두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강원FC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강원FC 기준 3승 2무 5패를 기록 중이고 강원FC 홈에서는 1승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이 경기는 뭐 사실상 양팀 모두 이번 시즌 미친 활약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팀들인데 다만 저는 강원의 중앙 수비를 맡고 있으면서 빌드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기혁 선수가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일단은 강원의 양민혁 선수와 수원FC의 이승우 선수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드는 경기입니다. 자, 7번 경기 후쿠오카 대 사간도스. 후쿠오카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후쿠오카의 승무패 확률 승 55%, 무 18%, 패 27%로 후쿠오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후쿠오카의 승 50%, 무 25%, 패 25%로 후쿠오카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후쿠오카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후쿠오카 기준 2승 4무를 기록 중이고 후쿠오카 홈에서는 1승 2무를 기록 중입니다. 자, 8번 경기 가시마 대 니가타. 가시마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가시마의 승무패 확률 승 50%, 무 22%, 패 28%로 가시마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가시마의 승 67%, 무 25%, 패 8%로 가시마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가시마는 홈에서 8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원정팀 니가타는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가시마 기준 2승을 기록 중이고 가시마 홈에서는 1승을 기록 중입니다.
9번 경기 FC 도쿄 대 이와타. FC 도쿄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FC 도쿄의 승무패 확률 승 56%, 무 19%, 패 25%로 FC 도쿄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FC 도쿄의 승 55%, 무 18%, 패 27%로 역시 FC 도쿄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원정팀 이와타는 원정에서 3경기 연패와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FC 도쿄 기준 1승 1패를 기록 중이고 FC 도쿄 홈에서는 1승을 기록 중입니다. 자, 10번 경기 나고야 대 쇼난. 나고야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나고야의 승무패 확률 승 50%, 무 30%, 패 20%로 나고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나고야의 승 38%, 무 31%, 패 31%로 나고야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원정팀 쇼나는 원정에서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나고야 기준 4승 4무 2패를 기록 중이고 나고야 홈에서는 3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11번 경기 간바오사카 대 가시와. 간바오사카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간바오사카의 승무패 확률 승 55%, 무 18%, 패 27%로 간바오사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간바오사카의 승 56%, 무 22%, 패 22%로 간바오사카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간바오사카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고 원정팀 가시와는 원정에서 5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간바오사카 기준 4승 2무 2패를 기록 중이고 간바오사카 홈에서는 3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12번 경기 울산 HD 대 FC 서울. 울산 HD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울산 HD의 승무패 확률 승 55%, 무 25%, 패 20%로 울산 HD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울산 HD의 승 55%, 무 36%, 패 9%로 역시 울산 HD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울산 HD는 홈에서 7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울산 HD 기준 7승 3무를 기록 중이고 울산 HD 홈에서는 3승 1무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이 경기는 뭐 역시나 FC 서울이 진짜 더럽게 못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나마 원정에서는 무승부로라도 좀 잘 비비고 있어서 이 경기는 울산의 승이냐 무냐 둘 중에서 골라야 될 경기로 보이는데 추후에 부상자 명단 확인해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영상 좀 찾아보니까 기성용 선수랑 링가드 선수랑 서울 관광 다니는 것 같던데 뭐 친하게 지내는 건 좋지만 지금 FC 서울 성적을 생각해 볼 때 관광하고 다닐 때인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13번 경기 전북현대 대 인천 유나이티드. 자, 전북현대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전북현대의 승무패 확률 승 19%, 무 50%, 패 31%로 전북현대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전북현대의 승 18%, 무 55%, 패 27%로 역시 전북현대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인천은 이번 시즌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전북현대 기준 4승 3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전북현대 홈에서는 3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전북현대는 뭐 일단 그나마 김두현 감독님께서 오고 나서 2연패를 하긴 했지만 경기력적으로는 확실히 그 전에 비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지난 경기에서 송민규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팀 인천은 너무 뻔한 선수 기용과 전술로 인해서 좀 상대 팀들한테 전술이 많이 읽힌 듯한 모습이에요. 제르소 선수도 스피드는 빠른데 역시나 마무리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자, 14번 경기 대구FC 대 제주유나이티드. 대구FC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대구FC의 승무패 확률 모두 동일하게 계산이 되었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대구FC의 승 33%, 무 42%, 패 25%로 대구FC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대구FC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대구FC 기준 5승 3무 2패를 기록 중이고 대구FC 홈에서는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대구FC는 박창현 감독님께서 오시면서 2연승도 기록을 한 적이 있지만 곧바로 추락을 하면서 지금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인데 개인적으로 지난 대전과의 경기를 봤을 때 87년생 에드가 선수의 이 마무리 능력이 최악이었다. 용병으로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찬스들을 너무 놓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89년생 세징야 선수도 기복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나이가 많이 먹은 용병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대구 FC였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분석하실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금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